깊은 밤 명솔 요양병원 7층의 복도에 절규가 울려 퍼졌다. 가녀린 소리였지만 고통을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CRPS로 고생하는 구도영 회장이 신음을 뱉어낼 때마다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주변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그 시간 복도 끝에는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가 외면하듯 고개를 돌렸지만 귀에는 여전히 제발 살려달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남았다. 명솔 요양병원 7층은 최고급 특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재력가이자 대기업 KD그룹의 총수인 구도영 회장은 수년째 극심한 신경통증에 시달렸고 이 병실은 그의 고통을 다소나마 완화해 주려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미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 병원의 공식적 판단이었다. 회장은 매일 밤 진통제로도 제어되지 않는 통증 속에 괴로워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간호 책임자인 오세정이 구도영 회장의 특실로 급히 들어갔다. 곧이어 당직 의사인 최성환이 달려와 주사와 약물을 준비했다. 그러나 오늘도 통증은 쉬이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왜 효과가 없을까요? 용량을 꽤 높였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오세정의 말에 최성환이 안타까운 얼굴로 대답했다. CRPS는 워낙 예측이 힘든 병입니다. 이런 경우 대학병원으로 옮겨 통증 클리닉이라도 다시 시도해야 할지. 그때 문 밖에 서 있던 청소부 윤선아가 미세하게 귀를 기울였다. 구도영 회장이 앓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컴플렉스 리저널 페인 신드롬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저을 만한 까다로운 병이었다.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어 뼈를 깎는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를 그냥 보고 있자니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정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다. 그녀는 열쇠를 꺼내 병실 맞은편 창고에 쌓인 청소 도구함을 열었다. 거기엔 달아해진 걸레와 세제, 걸레짝에만 있는 평범한 상자처럼 보였지만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중바닥이 있었다. 윤선아님, 지금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수간호사 오세정이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윤선아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정리하는 척했다. 병실 안에서는 여전히 회장의 통증이 심해지는지 비명소리가 새어나왔고 벽면 모니터는 불안정한 심박수와 혈압을 경고처럼 띄우고 있었다. 그래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타이르듯 속삭였다. 머뭇거림도 잠시 윤선아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이시죠? 오세정이 냉랭하게 쳐다봤다.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윤선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힘이 서려 있었다. 오세정은 청소부 주제에 라는 말을 꺼내려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성환이 말렸다. 간호사님, 어차피 우리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자 오세정은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다. 회장의 통증은 이미 극도로 심해져 있었다. 윤선아는 초조하게 움직이다가 청소 도구함 안에 이중 바닥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침통을 꺼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세정이 소리쳤다. 그러나 통증이 극심한 환자를 보고 있던 최성환이 빠르게 막아섰다. 그냥 두세요. 무언가 다른 방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다 환자 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자 윤선아는 회장의 손목을 가만히 짚었다. 맥이 아주 불안정합니다. 먼저 내관혈 그리고 합곡혈 족삼리에 자극을 줄게요. 바늘이 그의 팔목과 손, 그리고 다리에 차례로 꽂혔다. 지금껏 고통에 절규하던 구도영 회장의 얼굴이 점차 잔잔해졌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조금씩 내려가고 혈압이 서서히 안정권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최성환이 놀란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오세정은 여전히 경계심을 거두지 못했지만 모니터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몇 분 후 구도영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숨을 쉴 수 있겠어. 고통이 잦아든다. 목소리는 아직 가늘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달랐다. 간호사들과 최성환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윤선아를 바라보았다. 당신 도대체 누구죠? 최성환이 물었다. 윤선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청소부입니다. 그 말은 분명 입에서 나왔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로만 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명솔 요양병원의 복도는 밤새 일어난 기이한 사건으로 술렁였다. 청소 아주머니가 침을 놓아서 회장님 통증이 사라졌대.
그게 말이 돼? 의사들도 손도 못 썼다는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하지만 소문일 뿐이라 치부하기에는 이미 몇몇 의료진이 직접 목격했고 결과까지 뚜렷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부인하지 못했다. 병원장 박진호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오세정, 최성환, 그리고 몇몇 핵심 스태프가 사무실에 모였다. 이건 명백히 무면허 의료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오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일이 떠오르는지 죄책감도 뒤섞여 있었다. 최성환은 작은 목소리로 반박했다. 우리도 통증을 조절 못했잖아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분 덕분에 회장님이 안정을 찾았어요. 박진호 병원장은 한숨을 쉬며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선 그 청소부, 아니, 윤선아 씨를 이쪽으로 불러봅시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죠. 복도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윤선아는 수많은 시선이 꽂히는 걸 느꼈다. 어제와 달리 어느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았다. 병원장님 사무실로 오라십니다. 낮은 목소리로 전해들은 통보에 윤선아는 청소용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그녀를 향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진호가 먼저 말을 건넸다. 수간호사 오세정은 여전히 완고한 표정이었고 최성환은 어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환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모습을 보곤 제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건 의료행위입니다. 자격 없이 사람 몸에 침을 놓는 건 범죄라는 걸 모르십니까? 오세정이 매섭게 따졌다. 압니다. 하지만 아무도 회장님 통증을 막지 못했잖아요. 윤선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최성환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사실이라면 대단한 능력이죠. 어떤 식으로 배운 겁니까? 그때 박진호가 윤선아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윤선아 씨, 혹시 북한 출신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방한 분위기가 일순 얼어붙었다. 윤선아의 눈빛에 경계심이 스쳤다. 그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박진호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침 놓는 방식을 어젯밤 최성환 선생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제 할머니께서 함경도 출신이라 그쪽 한해 체계를 익히셨거든요. 매우 비슷한 기법이더군요. 윤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신이 탈북민임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죠. 제가 맞습니까? 누구이신지요? 병원장의 질문에 윤선아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망설임이 길어졌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제 본명은 윤선아입니다. 북한 함흥의학대학에서 침수를 전공했죠. 남한에 온 건 2002년이었습니다. 순간 방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말을 이어나갔다.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의사로서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저 숨어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밤새 비명을 지르시는 걸 보고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세정은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성환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 점점 존경으로 변해갔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섰다. 아버지께서 깨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그 청소 부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KD그룹의 후계자인 현진이었다. 그의 시선이 빠르게 윤선아에게 머물렀다. 아버지가 정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병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윤 씨가 회장님을 잠깐 뵙고 오시죠. 그 뒤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선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문 쪽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어갈 때 어제와는 달리 사람들이 경에 섞인 눈빛을 보내오는 것을 느꼈다. 찬바람처럼 날카롭던 시선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구현진이 방 안으로 윤선아를 안내했다. 구도영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얼굴색이 꽤 좋아 보였다. 바로 당신이군요. 어젯밤에 내 통증을 없애줬다는 사람이. 그는 여전히 다리 부근을 살짝 부여잡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윤선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10년 동안 이 고통에 시달렸소. CRPS라는 희귀 질환이지만 세계 유수 병원도 해결 못하더군.
그런데 당신이 단 하룻밤 만에 그 통증을 꺾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윤선아는 간단히 설명했다. 우리가 흔히 기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원활하지 않을 때 통증이 극심해진다고 봅니다.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신경계를 침으로 조정해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간호사 오세정이 방으로 들어와 이를 듣고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부정하기에는 회장의 상태가 너무나 명백히 좋아 보였다. 갑자기 회장이 다리를 움켜쥐더니 다시 발작이 시작된 듯 비명을 질렀다. 으악, 또 와. 모니터가 위험 신호를 내보내고 산소 포화도가 뚝 떨어졌다. 윤선아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회장의 맥을 짚었다. 방금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강하게 조절해야 해요. 침통 좀 부탁드립니다. 실습하듯 의료진이 긴장감 속에 준비를 도왔고 윤선아의 손이 날렵하게 움직였다. 이번에는 손목 내관혈과 발등의 태계혈, 그리고 합곡혈을 잇따라 자극했다.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회장의 안색이 서서히 편안해졌다. 숨소리가 안정되면서 모니터 경고음도 잦아들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병원장 박진호가 놀라움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함흥 출신 한의사 특유의 침술이라던데. 정말 대단하군요. 회장은 점차 통증에서 해방된 듯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아직도 믿기 힘들지만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 말에 의료진이 일제히 윤선아를 바라보았다. 이미 청소부란 호칭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정말 누구신가요? 병원장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윤선아는 회장을 살펴보던 손을 거두고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윤선아입니다. 함흥의학대학 출신이고 2002년에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방 안 공기가 숙연해졌다. 모두가 조용히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침술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때 회장의 아들 구현진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가족을 찾고 계신다면 우리 그룹 재단이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탈북민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윤선아는 눈을 내리깔았다. 세월이 너무 지났어요. 이미 다들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말을 듣던 순간 복도 쪽에서 누군가 급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구현진 부사장님, 1층 접수처에 어떤 젊은 여성이 찾아왔는데 혹시 윤선아 씨를 아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직원의 보고에 모두가 놀란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 젊은 여성이 박혜윤이라는 이름이라고 했다. 구현진이 갑자기 숨을 멈춘 듯 긴장하더니 한쪽으로 전화를 들었다. 곧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금 연결해 봅시다. 탈북민 지원을 받던 분 중에 혜윤이라는 분이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었나 봅니다. 신뢰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병원장은 직원에게 그분을 당장 이리로 모시라고 지시했다. 윤선아는 가슴이 미친 듯 요동쳤다. 혹시 정말 내 딸일까? 18년 전 압록강에서 물살에 휩쓸려 갔던 12살 딸아이의 기억이 피처럼 번졌다. 잠시 뒤 문이 조용히 열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혹시 윤선아 어머니 맞으세요? 목소리가 갈라지자 윤선아의 눈에서 그대로 눈물이 흘렀다. 혜윤아?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를 단숨에 알아보았다. 18년의 세월도 모녀의 본능적 기억을 끊어내지 못했다. 어머니, 정말 살아계셨군요. 박혜윤은 울음을 터뜨리며 윤선아를 끌어안았다. 윤선아 또한 말이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물 어린 포옹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가슴이 먹먹해졌다. 구현진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다른 이들도 자리를 비키도록 했다. 모녀에게는 누구의 방해도 필요 없는 재회의 시간이 펼쳐졌다. 얼마 뒤 조용해진 복도에서 윤선아와 박혜윤은 손을 맞잡은 채 앉아 있었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윤선아가 목소리를 떨었다. 그날 강물에 휩쓸리고 난 뒤 어떻게도 찾지 못했어. 그러자 혜윤이며 고개를 저었다. 저를 구해준 중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살아났고 몇 해 뒤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한 어머니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윤선아는 울먹이면서도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니? 혹시 의사가 됐다던가? 그 질문에 박혜윤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저 사실 한의사예요. 통합의학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어요. 윤선아는 놀라며 혜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버리고 살았던 길을 딸이 걸어왔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이 솟았다. 어머니께서 저를 꼭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고 세상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눈물을 흘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현진이 다시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다. 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 있어요. 혜윤 씨 아버님이신, 그러니까 정현우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개명 전 이름이 박원철 맞나요? 윤선아가 눈을 번뜩 뜨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원철? 설마 살아있습니까? 구현진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3주 전에 탈북해 하나원에 입소한 분 중 박원철 님이 계십니다. 나이와 경력, 체포 기록 등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분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아내와 딸 소식이었답니다. 순간 윤선아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럴 수가, 어떻게, 정말. 그녀와 딸은 벅찬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선아는 그저 끄덕였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꿈꿀 수 없었던 기적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진호 병원장 사무실에서 네 사람이 모였다. 윤선아, 박혜윤, 그리고 병원장과 구현진이었다. 오세정과 최성화는 일정 때문에 잠시 빠졌지만 이 소식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병원장과 구현진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저희 병원에서 윤 선생님을 정식 전통의학 상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또 KD그룹 차원에서 만성 통증 치료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으니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선아는 얼떨떨했다. 단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 눈을 피해 병실과 복도를 청소하던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그녀의 의술을 인정하고 있었다. 저, 오랫동안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해 왔는데요. 그녀가 망설이자 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걸 직접 보고 싶어요. 이젠 숨지 말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함께 걸으면 좋겠습니다. 윤선아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펼쳐보았다. 명솔 요양병원 전통의학 상담사. 윤선아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가슴이 벅찼지만 언젠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어떤 상황이든 의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여야 한다. 이제야 그 가르침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밤 혜윤의 아파트에서 모녀는 긴 이야기를 나눴다. 한참 만에야 윤선아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엔 달이 밝게 떠 있었다. 내일이면 하나원에서 원철이를 만날 수 있다 했지. 그녀가 고요히 중얼거렸다. 네, 구현진 부사장님이 직접 차량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딸이 대답했다. 윤선아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연달아 일어나 실감이 나지 않았다. 18년 전 매서운 바람이 부는 압록강가에서 남편과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의사로서의 삶뿐 아니라 모든 희망을 봉인해버렸다. 그러나 지금 딸을 찾았고 남편 또한 생존 소식이 전해졌다. 기적은 한 번으로도 벅찬데 그 기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솔 요양병원 7층 진료실 앞에는 벌써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섰다. 어제 치장님을 구하신 분 맞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허리 통증이 심한데 좀 봐주실 수 있는지. 그들의 기대 어린 목소리에 윤선아는 여전히 어색함과 동시에 책임감이 느껴졌다. 18년 동안 매일 닦았던 복도와 병실. 이제는 의사가운을 입고 이곳 환자들 앞에 서게 되었다. 수간호사 오세정이 이끄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내했고 최성환이 검사 자료를 넘겨주었다. 윤선아는 차분한 목소리 환자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통증이 시작되셨나요? 어떤 동작을 할 때 가장 심해집니까? 잘 익숙해진 방식으로 환자의 맥을 짚고 통증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침통을 꺼내 정확한 혈자리에 가늘고 섬세한 바늘을 놓았다. 어르신 잠시만 숨을 고르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윤선아가 말하자 환자는 두 눈을 감았다. 그 차분한 목소리와 손길이 어쩐지 신뢰를 주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가 희미하게 고통이 완화되는 듯 미소를 보였다. 정말 신기하네요. 덜 아픈 것 같아요. 창밖에 햇살이 점점 밝아졌다. 윤선아의 새로운 삶도 저 빛처럼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다. 점심 무렵 구현진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정말 멋지십니다, 윤 선생님. 환자들이 다들 호평이에요. 윤선아는 머쓱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참 꿈만 같네요. 그런데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원에서 박원철 님이 곧 나오신대요. 모시러 가시죠. 윤선아는 긴장에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준비를 마쳤다. 병원 앞에 대기하던 차량에 혜윤과 함께 올랐고 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양쪽 창으로 스치는 풍경이 뿌옇게 지나갔다. 정말 이 모든 일이 현실일까? 그녀는 손끝을 꼭 쥐어보았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윤선아는 숨이 가빠왔다. 안내를 받아 실내 대기실로 이동했는데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선아? 그가 목소리를 떨리며 부를 때 윤선아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눈빛이 그대로였다. 박원철이었다. 18년 전 국경수비대를 따돌리기 위해 반대편 숲으로 뛰어들었던 바로 그 남편. 윤선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러나 남편이 다가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선아야,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그 말에 그녀는 참아왔던 울음을 왁 터뜨렸다. 곁에서 지켜보던 혜윤 역시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박원은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딸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부르다 결국 셋은 서로를 끌어안고 격렬하게 흐느꼈다. 그 오랜 이별의 상처가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얼마 뒤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 가족은 복도를 함께 걸었다. 윤선아의 옛 청소용품들은 여전히 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내가 18년 동안 지내온 곳이야. 물론 청소부로서 말이지만 그녀가 회상하듯 말을 꺼내자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게. 오후 회진을 마치고 빈 진료실에 앉은 윤선아는 가슴 가득 벅찬 감정을 느꼈다.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실감해.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혜윤이 살며시 미소 지었다. 어머니, 우리 앞으로 함께해요. 통합의학센터든 한의원이든 더 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남편을 돌아보았다. 무엇을 잃었든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인생의 진리였다. 긴 침묵이었지만 끝내 사람을 살리는 길로 돌아온 윤선아. 더 이상 청소부라는 그림자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시작된 한밤의 비명은 결국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한 계기가 되었다. 명솔 요양병원 7층에는 밝은 아침 햇살이 가득했다. 회장실에서도 이제 조금씩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아직 완치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그리고 윤선아의 침수를 정식 치료로 인정하겠노라 선언했다. 어느새 창문 너머로 환한 햇살이 병원 마당에 부서져 내렸다. 새삼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 윤선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먼 옛날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말이 다시금 가슴에 퍼졌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술의 본질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 말이 이제 가족에게도 환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문득 그녀는 지난 18년을 돌아보았다. 고통과 절망 속에 떠밀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상처와 자책. 그러나 바로 그 시간들이 쌓여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제 가족 모두가 다시 모였고 그녀의 재능은 진정한 자리로 돌아갔다. 명솔 요양병원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7층 특실문을 열고 들어서는 의료진, 복도에서 밝게 인사하는 간호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전통의학 상담사라고 부르는 윤선아가 있었다. 더 이상 숨는 삶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며 이 병원의 환자들에게 희망을 건네는 삶. 바로 그것이 그녀가 되찾은 길이었다. 끝내 고통을 막아낸 침술처럼 그녀는 어두운 과거도 뚫고 나왔다. 이제 더는 잃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되찾을 사람이 많아졌다. 남편과 딸, 그리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환자들까지.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수간호사 오세정은 작게 미소 지었다. 정말 놀라운 분이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진심으로 참회했다. 윤선아는 복도 창문 너머로 한강 너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그녀가 오래도록 숨어 지낸 곳이지만 이제는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문득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 아래로 펼쳐진 세상은 어제보다 밝아 보였다.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야. 병원 스피커에서 평온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곧 다음 환자들이 올라올 것이었다. 윤선아는 가운을 매만지며 의연한 걸음으로 진료실로 향했다. 손목에는 오래전부터 지니던 낡은 시계가 달려 있었다. 바늘 소리는 여전히 똑같이 지나간 시간을 셌지만 그녀에게 이제 그 소리는 새 희망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그렇게 명솔 요양병원 7층에는 정말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